그 주위에 종극관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박사논문을 책으로 펴내서 그게 학계에 크게 이렇게 주목됐던 그런 학자입니다. 그 종극관해는 우리가 번역하면은 이제 궁극적 관심인데, 그거는 이제 폴 틸리의 그 ultimate concern이라고 하는 개념을 철학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 이번 논문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기초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도는 이 유교를 해석을 할 때 그것을 그 역사적인 맥락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인류의 미래 사회의 방향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맥락에서 유교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존재의 활동은 그냥 그것이 단순한 역사적인 어떤 맥락들 속에서 이렇게 분절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 인류를 포함한 전 존재의 어떤 궁극적인 그 방향, 또는 강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어떤 실제 하는 것, 그것을 유연하게 얘기하면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어떤 관심, 이런 것들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 유교의 고전들을 우리가 이제 제독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기본 골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이제 발표문에서는 그렇게 하게 된 이제 동기를 앞에서 소개를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 문혁 시기에 말하자면 이제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이 논어를 비롯한 이 고대의 그 문헌과 그 사상, 그리고 그 학자들을 재단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이제 반성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또 마르크스주의 입장과 다른 그 현대의 보편윤리나 아니면은 현대의 그 일반적인 계몽적 사상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 분석을 할 때에도 똑같은 편견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조금 교수는 그걸 발견을 하고, 그러면 그런 걸 넘어서서 우리가 그 고전, 특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논어를 어떻게 그 읽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할 때 이 두 가지 점을 이제 그 이론적 방법으로 이제 삼았습니다. 하나는 이 칼 야스퍼스의 그 인류 사상의 전개를 이렇게 이제 BC 6세기 전후에서 생겨나는 그런 이제 이 동서양의 그 기본적 고전의 시대, 그것을 이제 우리는 기축 시대라고 하고 이분들은 뭐니까 축심 시대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는 The Axial Age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시대에 대한 하나의 이제 그 연장선상 속에서 인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류 역사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관점이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이제 이번은 세 가지 이 컨텍스트, 역사적인 컨텍스트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축심 시대라고 생각되는 이 선진 시기가 하나의 이제 컨텍스트가 되고, 그다음에 송대 이학의 성립이 또 하나의 컨텍스트가 되고, 그리고 지금 현대가 또 하나의 컨텍스트가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궁극적 관심과 관련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컨텍스트를 포괄을 해서 그 의미들을 함께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 인류 미래의 그 발전 방향과 연관해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기본 관점입니다. 거기에 또 이제 덧붙이면은 동양과 서양의 그 문명적 차이를, 하나는 이제 이 개체 중심의 그런 문화와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공동체 중심의 문화의 이런 두 개의 패턴으로 인류 역사가 진행된 것 가운데에 이 동아시아 유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문화, 공동체에 기반한 그런 문화,
그 전개였다고 하는 점을 이제 전제로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서두가 길었는데요. 그 논평문이 이제 짧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겠습니다. 519쪽입니다. 네. 네, 519쪽에 있습니다. 인류는 새로운 환경이나 어떤 그 난관에 직면할 때 인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성찰을 이렇게 반복해 왔습니다. 그 재성찰의 대상은 이른바 이분의 용어로 표현하는 이제 축신기에 건축된 그런 이제 사상인데 저는 그걸 고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보면 그 한유의 원도 원성 이래에 산출되었던 그 송대의 그 정주의 이런 성찰들, 그리고 또 이 황종이의 원군과 원신을 비롯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계를 각성하면서 진행되었던 실학의 성찰들, 저는 이것을 하나의 이제 그 컨텍스트로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조봉 선생은 이 컨텍스트는 이렇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그 오교 소라이의 변도, 또 정약용의 그 원덕, 원정과 원교가 바로 그런 이제 흔적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대 이래 유럽 문명의 세계적 확산 속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맞고 있는 지금의 동아시아는 이전과 다른 환경에서 다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발휘해야 할지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동아시아 각국에서 진행해온 이런 재성찰은 이학과 실학이 제기하고 개조하였던 근거의 이런 컨텍스트와는 다릅니다. 이학과 실학은 유교가 생활 세계였던 환경에서 곧 유교 안에서 유교의 정체성을 이렇게 되묻는 작업이었습니다. 그것은 좀 과도하게 요약하면 인류가 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유교의 본령을 이렇게 되묻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선진시대의 축신기에 이루어진 고궁이 그러하였듯이 효제라고 하는 인륜을 바탕으로 해서 중수하고 개조한, 그러니까 선진과 마찬가지로 종법의 예제가 근간을 이룬 그런 근고의 새로운 궁이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자의반 타의반 유교 밖으로 나와서 유교를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이 생활 세계인 새로운 이런 이제 집에서 인륜의 유의미성, 종법과 예제의 유의미성을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의의 차원이 아니라 효제의 차원으로 내려가서 자유와 평등, 권리와 의무 등 근대의 학술 개념에 기반해서 인륜이 어떤 유의미성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가 묻고 있습니다. 이 조봉 교수의 그 발표문은 유교의 그 컨텍스트가 선진시대, 송대, 현대 등 세 차례에 걸쳐 구조적 변화가 있었음을 이렇게 살피면서 동서양의 차이와 더불어서 고금의 차이를 함께 고려하는 시야에서 유교의 고전들을 제독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조봉 교수의 독법에 따르면은 선진시기 유교는 인도와 히란 문명과 달리 중국의 자체적 전통 속에서 나온 종법 예제의 신성한 정신을 계승하면서, 이 신성하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종교 문화적인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 문화를 전면적으로 이렇게 세속화해 갔습니다. 두 번째는 송대 이학은 세계적으로 재종교화가 주류를 이루던 이런 상황에서 한편으로 도, 성, 명 등 형상의 개념들을 재성찰하여 신성의 측면을 제고시키면서 한편으로 세속화 과정을 견지해 갔습니다. 신성 문명으로 세속 문명을 떠받치고 추동시키는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세속화 과정이 늦었던 그 유럽은 신성의 속박으로부터 이성을 독립시켜서 기술과 결합시키면서 세속 문명을 한 단계 더 격상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강세는 중국인들에게 유럽 문명을 계몽이성의 로고스 중심주의에 치우쳐 이해하게 지금 현재 만들었습니다. 유교사 전체를 포괄하면서 동서 문명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이 조봉 교수가 제시한 이 세 시기 유교의 역사적 컨텍스트는 현재 우리가 유교의 본령을 되묻는 지금 현재 연구들이
기본적으로 참고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해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의 이제 질문인데요. 이 조봉 교수는 히랍 로마 문명이 개체 문명을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여타의 이 공동체 본위의 그 기반의 문명과 그 성격이 다르다고 이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현대 중국의 향후 모델은 중국 문명 자체가 지녔던 공동체 기반의 그런 문명을 격상시키는, 진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논어와 같은 유교 고전을 현재 재성찰하는 것은 곧 이 현재의 컨텍스트를 명철하게 되돌아보면서 미래에 건축하는 이런 문명과 연관해서 그 유의미성을 읽어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조봉 교수는 유교 고전에 대한 우리의 그 독법이 하나의 학문적 문식에 그치지 않고 인류의 그 문명이 과연 그 헌팅턴의 말처럼 충돌과 대체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공존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 문명의 향방을 정립하는 근본적인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각성시켜주고 있습니다. 동아시아가 이 공동체 기반한 문명을 향해서 온 것은 유교가 인륜으로 인간의 본령을 설명한 것에 기반해 있습니다. 현재 동아시아의 이런 공적인 체제는 모두 개인의 인권을 충분히 실현하게 해주는 근대의 법 개념에 기반해 있습니다. 현재의 헌법처럼 전통시대 전장에서 법제의 지도 원리였던 예는 현재 동아시아의 공적 시스템에서는 완전히 제외되어 있고 오직 부수적으로 참작이 될 뿐입니다.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위해 인륜의 가치를 내세우고 장려하기도 하지만은 법제에서는 개인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은 모두 인권의 컨텍스트입니다. 중국의 미래 사회가 이 공동체에 기반한 문명을 다시 진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이렇게 조봉 교수가 예상한다면 응당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인권의 중심을 두고 인륜을 보수적 장치로 활용하는 방향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인륜의 중심을 두고 인권을 하위의 보수적 장치로 활용하는 방향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제3의 방향인가? 대체 인권과 인륜의 교직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조봉 교수께서 어떤 성찰을 가지고 있다면 이 기회에 한번 경청할 수 있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또 바로 뒤에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